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해외 시장 상승이고 뭐고 간에 줄줄 흘러내려서 코스닥은 지난주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해외 시장은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단단히 묶여있는 듯한데요. 시장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무려 1% 넘는 갭 상승 출발을 했지만 5분도 버티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점심때까지 줄창 현물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장에 적극적인 방향성 거래자들이 없는 가운데 수급을 악화시키는 매도가 나오니 지수는 힘없이 밀려내렸는데요. 그렇게 12시 10분에 저점 323.2포인트를 기록한 뒤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반등이냐 할 정도로 약한 반등이 나왔죠. 개장 초의 갭상승 이후 장중 저점을 찍은 것까지 행사가 2개를 넘는 그런 큰 시세가 나왔으나 옵션 시장에서는 별다른 롤링다운 엣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워낙 옵션 프리미엄이 뚱뚱하다 보니 굳이 롤링다운 엣지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덕분에 외가격 옵션 위주로 프리미엄이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 하락 시에 풋 클래스에서 미결이 급증한 등 하단을 단단히 틀어막는 흐름, 그런 건 또 안 나타났어요. 즉 아직까지는 종합주가지수 253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의 박스 내에서 이번 12월물이 흘러갈 것을 예상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12월물은 쿼드러플 옵션 만기죠. 그래서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서 미결이 쌓이면 중간중간에 미결들을 털어내는 그런 급등락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죠. 지난 월요일이 급등을 모두 되돌려준 것인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제는 아예 매도 버튼 뽑아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떼쟁이들 봤나? 지수가 하락한 것도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계속 감소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나중에는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또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체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오전장에 하락할 때 선물 베이시스가 제법 강하게 눌렸어요. 오후 들어서 반등하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장중 흐름이 나온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7,230계약이나 증가를 해서 마감했습니다. 이게 원래 선물 매도와 함께 미결이 증가하면 굉장히 강력한 방향성 하방 신호가 돼요. 그런데 방향성이 눈에 띈 흐름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이거는 물론 선물 네트로는 순매도가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해외 시장 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우리 시장이 높아요. 그래서 선물 매도 플러스 풋매도의 그런 변동성 매도 포지션을 좀 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PI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무리 강세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콜 클래스에서는 350에서 340 구간, 여기서 미결이 가득 쌓이고 있어요. 또 340에서 330 구간은 아직은 변동성 매도가 쌓인 것으로 보는 것지만 또 풋 클래스는 상대적으로 미결이 덜 쌓였거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 시장은 아래가 조금 더 열려있지만 그래도 폭락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중 내내 눌림이 있었으나 미국 세션 마감 때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도 변동성은 전혀 살아나지 못했죠. 뉴스플로로는 내일이 미국 CPI 발표를 놓고 시장이 조금씩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변동성 매도가 앞서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특히 유로스탁스 600 지수, 요거는 이제 유럽 전체 주식을 대충 이제 지수화한 건데 이게 CPI고 뭐고 간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결정을 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SXXP라고 해서 요거는 리슈몽이고, 리슈몽 말고 요거 SXXP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그 유로스탁스 50가 아니라 600 600 지수예요. 요건데 지금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 내일 CPI 관계없이 시장이 강세로 전환된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물론 내일 이걸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최소한
여기 200일선을 헤딩하러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내일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올해 YTD 수익률 마이너스 보러 간다고 봐야겠죠. 자, 통화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유로화를 포함해서 비달러 바스켓이 조금 눌렸는데 미국 시장이 가벼운 조정만 겪고 반등에 성공하자 비달러 바스켓은 다시 살아났어요.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번 CPI는 의외로 좀 조용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용했는데요. 지난주 미국 국채 눌림에 비해서 유로존 국채는 좀 덜 눌린 상태에서 프랑스 1년 국채 입찰 이후 장기채 중심으로 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닥 큰 시세 내지 못하고 반등했죠. 그래서 내일이 이제 워낙 중요한 이벤트가 보니까 미리 채권 시장에서 포지션 잡으려는 트레이더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옵션 시장을 보면 시장이 굉장히 과도한 낙관론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빠질 것이라 본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옵션 시장만 보면.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과 구리, 골드 모두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근데 구리는 좀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파나마의 구리 선적장을 소형 보트가 불법 봉쇄를 해서 구리 정광 선적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올랐어요. 물론 이제 아시아 세션에서 중국 증시가 반등한 것도 구리 가격에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오늘 올라온 것은 좀 이런 뉴스에 의한 것으로서 좀 과하게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CPI 발표를 앞두고 조용한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CPI도 CPI지만 수요일에 있을 이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미국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슈도 있어서 시장이 곱게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옵션 시장만 놓고 보면 시장은 참 김칫국 거하게 들이마시기고 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리뷰 들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눌림이 이어졌지만 유럽 세션 들어서 반등을 좀 한 듯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본장 개장 후 의외로 나스닥 선물 위주로 매도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15,500선까지 내려온 것은 전체 시황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조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시장은 조금 더 언더슈팅을 줘서 15,466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뭐야 이제 하락 시작인가 하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변동성은 전혀 상승하지 못했어요. 제가 변동성 노래를 매번 부르면서 변동성이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요. 오늘 지수가 눌린데도 왜 변동성이 상승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가 상승한 것이 이 콜옵션 스퀴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 시황에서 얘기했었죠. 콜옵션이 굉장히 뚱뚱한 상태에서 주말을 넘기게 됐어요. 근데 주말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 나왔죠. 물론 그것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못하다 보니까 이 고평가된 콜옵션이 가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첫 30분 동안은 나스닥이 강하게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개별 종목들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강하게 달린 종목들 위주로 눌림이 나왔죠. 그리고 반대로 테슬라같이 지난주에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전체 흐름을 보면 그냥 변동성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 지수는 콜옵션 눌림 이후 다시 풋옵션도 눌리면서 점진적 반등을 해서 S&P 지수는 4,436포인트까지도 상승했는데요. 장중에 지수가 움직인 진폭에 비하면 여전히 변동성 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구간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을 눌러놓은 것을 보면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의미 있는 하락은 없다라고 보는 좀 과하게 낙관적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한편 이 파페치는 오늘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마이너스 9.33% 하락을 했죠. 드디어 1.3달러대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는 매수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봐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좀 찝찝해요. 그 리바이 앤드 코신스키라는 로펌 그리고 로빈스라는 로펌 여러 가지 로펌들이 지금 그 파페치 집단 소송을 걸면서 파페치가 잘못된 비즈니스 전망을 내면서 투자자들 기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하튼 저는 이 구간부터는 살살 매수를 해볼 생각인데요. 다만 자칫하면 이 페니스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수량을 많이 잡지는 않을 것이고 철저히 분할로 접근하다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때 그때 포지션을 실을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을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잡는 것이지 제가 주식 전문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또
뭐 따라 샀는데 뭐 델바꿀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저보 물어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첫 하락에는 많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일단 보내고 이 1.2달러에서 1.3달러 돼서 꾸준하게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 지수 2400포인트를 놓고 오전장에는 이 여러 차례 공방을 할 것 같은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지수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옵션 현황을 보면 이 폭락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잦은 바닥 확인을 좀 할 정도, 그 정도의 눌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연말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눌림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 플레이를 할 만한 그런 모멘텀,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일각에서는 HBM 내러티브 계속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 이야기, 또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마켓쉐어를 잃기 시작한다면 그 SK하이닉스가 그 코스트 리덕션을 좀 처맞지 않을까요? AMD도 그리고 구글도 자체 칩을 쓰고 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물론 거도 HBM 쓴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이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하튼 제가 주식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시장에 주포들이 떠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약진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것, 요거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스닥 숏포지션 유지 중입니다.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시장은 미리 다시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콜옵션 가격 여전히 비싸다고 봐요. 이번 주가 만기인데 말이죠. 따라서 CPI 결과에 증시가 환호하여 상승 출발할 경우 첫 30분 동안은 숏스퀴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구간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눌릴 것으로 봐요. 하지만 또 큰 폭의 하락도 어렵다고 보는데요. 전체 흐름은 일단은 이번 옵션 만기가 좀 끝나야 방향성이 다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로존 주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위로도 크게 열려있고 또 아래로도 크게 열려있다고 봐서 좀 긴장됩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에 시장이 환호한다. 그러면 일단은 유로스탁스 쪽만은 먼저 치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YTD 마이너스 간다라고 생각하고 숏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PI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날 발표될 미국 소매 판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CPI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소매 판매는 꺾인다? 그러면 저는 시장이 완전히 폭망할 것 같아요. 반대로 CPI는 살짝 눌리고 소매 판매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증시는 골디락스 노래를 부르면서 진정한 숏 스퀴즈를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